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변수가 뭐냐, 상수가 뭐냐, 자료형이 뭐냐, 요걸 좀 적으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코드 작성하면서 슬래시 2개를 적고 뭐라고 적죠? 그리고 슬래시 별, 그리고 별 슬래시. 자, 요런 걸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코멘트라고 하죠. 코멘트.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코드에 설명을 달아주는 기능이고요. 언어마다 다릅니다. 어떤 언어들은 앞에다 샵을 붙이고 뒤에다 적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슬래시를 쓰는 것도 있고,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는 멀티라인 주석, 슬래시는 2개를 써서 싱글 라인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JVM이 얘를 실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쳐다도 안 봐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설명을 달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그럼 변수가 뭐냐? 보통 이제 변수, 상수 이런 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고정된 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강의할 때도 실제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항상 늘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하죠. 항상 녹색이다. 그런 것처럼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해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뭔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이게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변하냐, 고정돼 있냐, 이걸 가지고 상수,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상수는 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리터럴 상수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그런 거지.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int a에다가 10 이렇게 쓰면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면 메모리에서 a라는 이름을 붙인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공간에 이 값이 들어가 있게 돼요. 대입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냥 변수 선언이 돼 있으면 이런 거 만들어지는구나 하면 되거든요. 납득되시죠? 그냥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납득돼요? 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이런 게 생겼겠구나. 두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11로 바뀌고, 세 번째 줄이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A라는 건 변수입니다. 왜요? 실행 중에 값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수는 실행 중에 고정된 수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 코드도 메모리 위에 올라가겠죠. 실행하면 메모리 위에 이 코드들 자체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CPU가 그 코드를 읽으면서 동작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코드상에 적혀 있는 이 값, 이거 값이죠. 이거 값이에요. 제가 대입된다고 표현했을 때 아까 A에 10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이 10이 여기로 이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A라는 공간에 이 10이랑 똑같은 값을 복사해라 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내가 소스 코드에 작성해 놓은 이런 값들, 문자열로 뭘 적었던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실행 중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이런 걸 리터럴 상수라고 불러요. 안 바뀌는 거죠?
코드상에 직접 픽스된 거, 고정되어 있는 값들. 이런 걸 리터럴 상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냥 상수랑 리터럴 상수랑 무슨 차이예요? 자, 일반적인 상수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앞에다가 이런 키워드를 넣어요. 자바에서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A라는 변수를 만들어라. 그 만든 변수에 리터럴 상수 10을 복사해서 넣어라. 납득되시죠?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final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final의 뜻은 마지막.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대입하는 행위를 보통 초기화,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데 한 번 초기화되면 그 초기화를 final로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분명히 변수인 줄 알았는데 변수를 고정시켜버렸다라는 얘기죠. 아니, 변수를 만들었는데 왜 고정을 시켜요? 그거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리터럴 상수는 코드상에 고정된 값이잖아요. 재사용하고 싶으면 계속 20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지금처럼 초기화 될 때 어떤 값이 들어갈지 세팅이 되고 그때부터 고정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지만 이 값이 중간중간에 바뀌지 않게끔, 왜냐하면 코드가 실행되면서 자주 참조해야 되는데 자주 여기 있는 값을 써야 되는데 바뀌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부터 결정되는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어딘가로부터 만들어진 값이 세팅돼야 된다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지만 이 값을 고정시킵니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게 일반적인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나요. 여기 에러 표시가 떠 있죠. 빨간 줄이 가 있는데, 자, final local 변수는 cannot be assigned. 이게 할당이거든요. 할당. cannot 할 수 없다. 할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런 걸 상수라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상수를 직접적으로 쓰는 일은 당분간은 없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뭘 쓰겠어요? 변수만 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든 상수든 뭐 리터럴 상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건 전부 메모리의 어떤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메모리의 공간이요. 상수, 메모리의 공간이요. 리터럴 상수, 그냥 코드에 붙박이로 붙여놓은 건데 걔도 어쨌든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걔도 상수요. 공간입니다. 요걸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어서 자료형에 대한 개념.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의 종류다. 데이터의 종. 요건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이름 입력받을 때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썼고요. 나이를 입력받을 때는 int라는 자료형을 썼고요. 혈액형은 차, 키는 실수, 소수점이 필요해서 플로트를 썼고, 몸무게는 플로트를 써도 되는데 그냥 소개할 겸 해서 더블도 썼고요. 이런 게 자료형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바의 자료형을 소개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교재가 필요 없어요. 교재 PPT 만들고 막 그거 이쁘게 꾸미고 막 디자인하고 몰라.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되게 많이 써주네요. 자, GPT와 함께하는 자바 수업이에요. 자바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기본형, 프리미티브하다라고 표현되는 게 있고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 참조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형이 무엇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자료형은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크기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한대요. 그래서 기본형은 8가지. 바이트형, 숏형, 인트형, 롱형. 요게 이제 정수 자료형 4가지고요.
실수, 소수점이 있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로트와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얘도 정수형인데요. 정수에 포함되는 건데 문자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true와 false,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표현하기 위한 불리언이라는 형도 있습니다. 얘는 값 자체가 true 아니면 false를 담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참조형 부분은 클래스, 객체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건 좀 쓸데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시게 될 거고요. 요것만 놓고 좀 볼 건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변수, 상수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대체 자료형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데이터의 종류가 왜 있는 거지? 자, 왜냐하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고요. 컴퓨터는 0, 1밖에 몰라요. 그리고 0, 1은요. 여기서 말하는 0, 1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비트를 얘기합니다. 1비트에는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라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그게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 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게 1024개 모이면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잖아요. 프로그램은 동작할 때 메모리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이 메모리 위에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생긴다는 거고 그 변수에 담길 데이터가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구잡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서 저장시키도록 한 겁니다. 보시면 바이트 자료형은 1바이트 크기다. short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저장할 값이 정수라면 정수 값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했었던 나이 값 같은 경우 나이. 여러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범위죠? 값이? 나이는 끼케야 빵살부터 끼케야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령자가 지금 몇 세시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7세를 넘으신다면 1바이트 자료형 가지고 못 쓰겠죠.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127살을 못 넘는다고 한다면 그럼 바이트 자료형 크기로 변수를 만드는 게 좋겠죠. 아니 나이 저장할 건데 롱형을 쓴다고 해봐요. 내가 이번에 나이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변수의 크기를 롱으로 쓰고 싶다. 롱을 저장하는 걸로. 왜 정수니까. 그럼 8바이트 크기의 공간이 메모리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8바이트의 공간에 요만큼의 숫자만 들어간다면 끼케야 1바이트 내지 2바이트 안에 값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남아도는 거예요. 자료형이 있는 이유가 좀 납득이 되실까요?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자료형인 겁니다. 언어마다 다릅니다. 언어마다. 어떤 언어들은 단순하게 정수형, 실수형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정수형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실수형도 플롯과 더블로 플롯은 정밀도가 약 7자리 소수점 7자리 얘기하는 거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 크기로 좀 더 넓게 써서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정수형은 숫자의 크기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수형은 정밀도의 차이. 이렇게 좀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성적에 대한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럼 플로트 쓰면 되죠. 근데 내가 천문학 관련 또는 뭐 과학 관련, 생물학 관련, 천문학적인 수치의 어떤 아주 미세한 정밀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블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굳이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문자 단위로 처리가 필요할 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정수형이 음수와 양수를 다 두루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자형 같은 경우는 unsigned라고 했죠, 제가. 2바이트 크기의 정수, 양수로만 표현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 논리형 같은 경우는 C 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0은 거짓, 0 이외의 나머지는 참으로 판단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코딩하다 보면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일 때 동작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숫자로 참거짓을 표현하기에는 의미가 좀 섞일 수 있잖아요. 그쵸? 0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숫자 0으로 내가 쓰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판단하게끔 해버리면 좀 내 의도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만든 거예요. 대놓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써라.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게 이거예요.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자바에서 만들어 놨고, 왜?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효율이 중요하죠. 메모리는 한정된 공간이고 프로그램이 동작되면서 그 한정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료형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끝이에요. 뭐 더 뭐 있습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형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쓰긴 했는데 납득하기 지금 어려우실 거라서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스캐너 in new 스캐너 그래서 앞에서 제가 new 썼던 거 있죠? 이 new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려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을 참조라는 개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캐너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in이라는 애가 만들어진 거고, 앞에서 프리미티브한 자료형들은 네모칸에 직접 값을 담았잖아요. 근데 레퍼런스형들은 여기에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형태의 뭔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참조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배열에서도 이렇게 생긴 걸 생성하고 참조하는 거고요. 나중에 클래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참조하게 됩니다. 쳐다본다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하나 그리는 거. 그래서 기본형은 프리미티브한 형은 앞에서 바이트, 인트, 더블 이런 애들이고, 값을 직접 저장한다고 돼 있죠. 네모칸을 그리고 거기에 직접 넣는다. 하지만 참조형은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변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걔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주소 같은 개념을 저장해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스택이라는 공간에 할당되는 거냐, 힙에 할당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나오는 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수가 무엇이냐, 상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저장된 값을 실행 중에 변경이 된다면, 저장된 값이 실행 중에 변경이 된다면 변수인 거고, 변경시키지 말아야 될 변수가 있다면 그건 상수인 거고, 가끔 코드에 직접 작성되어 있는 픽스된 값들을 부를 때는 리터럴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한 변수 상수들은 데이터를 어떤 걸 저장할 것인지에 따라, 그 값이 얼만큼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료형에 맞춰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바이트형, 여기에 0 들어갈 수 있고요. 127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28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바이트는 몇 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거라고요? 1바이트요. 1바이트는 몇 비트요? 8비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트요. 여기에 모두 다 0이면 0이고 이게 모두 다 1이면 얼마예요? 255인데요. 그렇게 안 쓰고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로 표현이 되어서 0부터 127, 그 다음 하나 더 늘어나면 128인데 마이너스 128이에요. 그게 쭉 늘어나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돼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요거는 재미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값은 초기화할 수 없어요. 다만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으로 일단 한번 그려드리고, 자, 바이트 자료형이 8비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8비트. 메모리 공간에 요만큼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1이 대입된 거, 2가 대입된 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비트가 바뀌면서 값이 늘어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컴퓨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요거 다음 얼마예요? 1, 0, 0, 0, 0, 0, 0, 0이겠죠. 그 다음은 얼마예요? 1, 0, 0, 0, 0, 0, 0, 0, 1 이렇게 늘어나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이때까지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늘어나면 여러분 10손가락 다음에 11번째 손가락 숫자 셀 수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자라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5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손가락 있어요. 숫자를 세는데 두 손으로 숫자를 센다고 해봐요. 하나씩 접으면서 1, 2, 3, 4, 5, 6, 7, 8, 9, 10 다음에 10 다음 숫자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손가락 하나 더 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숫자를 세는 만큼 손가락이 막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찬가지 바이트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했으면 메모리상에는 그 크기만큼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에 들어있는 비트를 조작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꽉 찼을 때 하나 더 늘어나면 자리 올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다는 거지 계속. 그리고 이때 처음 0일 때부터 하나씩 증가를 했겠죠.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렇게 꽉 찼었을 거고. 그럼 이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비트 있죠. 가장 첫 번째 있는 비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 비트라고 불러요. 부호 비트. 사인 비트라고 부릅니다. 사인 비트. 앞에 이 비트가 0인 것은 양수로 표현하고 1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음수 이렇게 표현되게끔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걸 사인드, 부호가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호가 있는 자료형.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십진수로 생각해보면 0이고요, 1이고요, 쭉 늘어나서 127입니다. 127 다음에 하나 더 증가되면 요게 숫자가 1로 바뀌면서 128이 될 것 같은데 요건 128이 아니라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럼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127이고요. 쭉쭉쭉쭉쭉쭉 마지막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더 증가되면 얼마가 돼요? 다시 0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1씩 증가를 쭉 하면 언제까지 증가해요 지금? 127까지 증가할 수 있죠? 127에서 하나 더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숫자 늘릴 수 없잖아요. 127에서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8이 된다 그랬죠? 뭐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계산법이 있긴 한데 의미가 없으니까 127에서 더 증가하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 128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고? 127, 126, 125, 124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럼 여기만큼은 128개 맞죠? 0부터 127이니까 양수로 128개. 마찬가지 이만큼은 음수로
마이너스 1부터 128까지니까 마이너스로 128개.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개? 256개. 256개는 2의 8승. 그래서 8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부호가 없으면 256인 거고 첫 번째 비트를 부호로 쓴다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사인드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자바에서 그렇게 값을 초기화시키는 건 범위에 유효한 값만 대입할 수 있고요. 넘어서는 값은 대입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편하게 하려고 바이트를 쓴 건데 정수형 중에서 숏 자료형이나 인트나 롱 자료형들 있죠. 다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는 비트의 개수 차이. 그래서 바이트 자료는 양수로 따졌을 때 127까지, 숏은 3, 2, 7, 6, 7까지, 인트는 약 42억 9천만 얼마가 되거든요. 4바이트가. 절반 쪽 쪼개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가량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21억보다 더 표현해야 되면 롱을 써야 돼요. 롱은 8바이트 쓰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922경 정도 될 겁니다. 약.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중에 이 정도 표현할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이런 자료형들에 대한 중요성은 예전에 그 강남 스타일이 유명해요.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빵 터졌었잖아요. 유튜브의 자료형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 인트랑 같은 범위를 쓰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언사인드로. 그 데이터베이스 쪽 자료형이라 좀 다른데 언사인드니까 42억이란 말이죠. 21억이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요새 유튜브 조회수 보면 이런 몇십억 뷰는 우스운 사람들 많죠. 몇 백억 뷰, 몇 천억 뷰 막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4바이트 크기 갖고 표현되는 건 표현할 수 없죠. 일정 이상 값이 늘어나면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값이 되거나 아니면 0 값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때 그때 당시에 늘어나는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형을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그렇게까지 늘어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했었던 거겠죠. 처음에. 그래서 자료형이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먹었다 써먹을 때는 없지만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이런 방식이니까 자료형 같은 걸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전 이런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재미삼아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런 건 따라 쓰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개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행을 했어요. 아, 마음에 안 드네. 프린트 ln으로 하고 숫자를 좀 더 늘리자.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트형 자료형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127이 되면 뒤집어졌죠. 이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겠죠.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얘는 비트 8개 가지고 쓰고 있는 거겠죠. 정지.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쭉 늘어났다가 127 기준으로 넘어가니까 뒤집어졌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오버플로우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똑같은 개념을 반대로 감소시키면서 가면 0부터 마이너스 1로 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128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죠. 마이너스 128에서 하나 더 내려가니까 127이 됐어요. 양수로. 그죠? 0에서 쭉 올라갔을 때 127인데 반대로 내려보내니까 마이너스 1 쭉 가서 마이너스 128 다음에 더 내려갈 곳이 없죠? 다시 뒤집어져서 위로 올라와요. 이런 건 언더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그냥. 오버플로우 됐다, 넘쳤다. 언더플로우, 아래로. 이런 개념. 그래서 코딩을 잘하고 못하고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습량이나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저는 그걸 잘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코딩을 못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코딩을 하기에 필요한 베이스들, 이런 걸 저는 깔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삼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뭐냐, 상수가 뭐냐, 자료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자료형 관련해서 이야기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고 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형에는 형 변환이라고 하는 요게 하나 있어요. 형 변환, 자료형을 변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형 변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 10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롱형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한다. 근데 거기에 B를 저장한대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 얘가 동작된다면 메모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요게 실행된다면 메모리상에 1바이트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 공간에 뭐 이진수로 들어가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냥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줄이 실행되면서 롱 타입의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롱 타입은 8바이트예요. 8바이트면 이따시만 하겠죠? 바이트에 비해서. 거기다가 이거랑 똑같은 값을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는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복사 대입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대입.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쪽으로 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겠죠. 예를 들어 원룸에 혼자 살아요. 근데 방이 8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요. 문제 있어요? 잘 들어가지 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인트형 변수에 C를 담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빨간 줄이 떴어요. 왜? 타입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타입이 안 맞대. cannot convert. 변환할 수 없대요. 뭐를? 롱을 인트로. 왜요? 롱 타입은 크기가 이만해요. 인트 타입은 크기가 요만합니다. 4바이트 크기예요. 여기에 1바이트 크기만큼으로 10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복사하는데 사실 문제는 없잖아요. 요만큼만 의미 있는 곳이니까. 근데 대입할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 10이라는 값은 롱 타입의 자료형에서 요만큼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JVM, 자바 입장에서는 여기만 유효한 건지 여기까지 다 유효한 건지 알아요? 모르지? 그렇다는 건 8바이트만큼의 크기에 표현된 값을 4바이트짜리의 조그마한 공간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8개의 방이 있는데 8개의 방이 들어있는 집이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좁은 집으로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아니 거기 집에서 4명만 살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혹시 누가 다른 방에서 더 자고 있었다면 얘들은 어떡할 거예요? 값을 넣을 데가 없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쪽으로 넘어와도 나머지는 어차피 없는 값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간에 대입이 필요할 때 또는 연산이 필요할 때 이걸 내가 명시해주는 작업이 형변환이에요. 이런 건 자동적인 자동 형변환이라고 해서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모션이 된다. 네, 프로모션. 조그만 데이터가 큰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제 없으니까.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커다란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조그마한 공간으로 넣을 때 이때는 데이터에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괜찮다. 그렇게 바꿔도 된다. 라고 명시하는 작업. 이걸 캐스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int형으로 변수에다가 383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납득이 되죠. int형 변수 4바이트짜리의 공간에 383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이트형 변수 공간에 담겠다는 건 여기다 담겠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이거 손실이잖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에러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릴 거면 괜찮으니까 바이트로 바꿔서 넣어도 돼 라고 앞에다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써. 괜찮아. 잘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A에는 얼마, B에는 얼마, 요만큼만 들어오면 되니까 요거는 얼만데 요게 127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에다가 앞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어떤 자료형을 써주면 이걸 캐스팅한다, 형변환한다, 명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 관련해서는 요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형 변환 설명해줘. 요렇게 나오네요. 자료형 변환은 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두 가지 자료형 변환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 변환, 강제 변환. 제가 프로모션, 캐스팅이라고 했던 거 책에서 읽었어요. 묵시적, 타입 캐스팅, 암시적, 요거는 명시적. 작은 범위의 자료형 데이터를 더 큰 범위의 자료형으로 변환할 때는 알아서 들어간다. 왜? 널널하니까. 강제형 변환은 더 큰 자료형의 데이터를 작은 곳으로 집어넣을 때. 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시해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객체지향 얘기할 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 대한 변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관련된 것도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료형 마무리.